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, 당신이 보내주신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 노인을 다룬 유튜브 영상 녹취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배경이 평화로운 노르망디 시골이잖아요. 근데 그 풍경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,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다루는 이야기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소설을 통해서 모파상이 인간 심리의 그 복잡한 면, 특히나 이제 삶의 현실적인 필요하고 또 죽음이라는 그 엄숙한 사건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장 관계, 이런 걸 어떻게 포착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숨기고 싶은 속마음을 모파상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주목해보죠. 기대되네요. 시작부터가 좀, 그쵸? 장인이 이제 거의 임종 직전인데 사위인 시코하고 딸은 슬퍼하기보다는 당장 내일 해야 할 강낭콩 모종심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. 네, 바로 거기서부터요. 모파상은 인물들의 그 지극히 진리적인 태도를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. 슬픔, 애도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의 농사일, 그 현실적인 필요가 먼저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다 싶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게 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분위기를 처음부터 딱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직 숨이 붙어 계신데도 그 토요일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미리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돌리기로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사회는 부고 돌리러 나가고 아내는 또 그 사이에 조문객들 오면 대접해야 한다고 사과 두용, 그 약간 사과 파이 같은 거죠. 그걸 굽기 시작해요. 이 상황 자체가 참 기가 막히죠. 정말 그렇죠.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를 애도하거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농사 일정에 맞춰서 관리하려는 모습이잖아요. 관리요? 아, 네. 인간 행동의 그런 계산적인 면, 또 사회적인 어떤 의례 같은 것들이 현실적인 편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형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거죠. 죽음의 본질은 뭐 뒷전인 셈이고요. 근데 또 예상과는 다르게 노인이 쉽게 숨을 안 거두시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또 아이러니지고. 밤에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도 여전히 숨을 쉬고 계시고 일꾼들까지 와서 보고 갈 정도니까 이 부분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난감해지는 거죠. 부고는 이미 돌렸는데. 네, 여기서부터 계획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긴장감하고 부조리함이 극대화되는 거죠. 그 노인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존엄한 순간일 수 있는데 이 부부한테는 그저 계획을 망치는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참, 그렇죠. 인간의 그런 계산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좀 무력한가?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. 결국에는 부고를 받은 조문객들이 도착하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 상황인데 노인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네, 그 장면 정말 부고를 막 당황해서 변명하기 바쁜데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 구워놓은 사과 두 용 있잖아요. 그걸 내놓으니까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요. 심지어 나중에는 좀 화기애애해지기까지 하고요. 그게 정말 모파상답다고 할까요? 슬픔과 애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약간 어색한 사교 모임처럼 보내버리는 과정이잖아요. 아, 네. 엄숙해야 할 사회적 의례나 뭐 형식적인 슬픔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먹는 거, 그런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.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. 그렇게 조문객들이 막 먹고 마시고 떠드는 와중에 노인이 마침내 숨을 거두시죠. 누가 갔네 이렇게 외치니까 잠깐 조용해지긴 하는데 뭐랄까 그 죽음마저도 그 소란함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그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거.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죽음이 원래 가져야 할 어떤 무게감이나 엄숙함이랄까요? 그런 게 완전히 희석돼 버리는 거죠. 네. 마치 그냥 일상의 한 절차가 끝난 것처럼요. 그리고 나서 노인이 돌아가시니까 부부가 슬픔보다는 이제 다 끝났다. 이런 안도감을 먼저 느끼는 거. 그것도 참. 그렇죠. 심지어는 하룻밤만 좀 일찍 돌아가시지 그랬으면 두 용 다시 굽는 수고는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. 맞아요. 노인이 일부러 짓궂게 버틴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잖아요. 네.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그 실용적인 계산 그리고 약간의 원망 이런 게 앞서는 모습이에요. 모파상은 이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그 고된 삶의 무게 속에서 감정이라는 것조차 어떻게 마모되고 변형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거죠. 네.
좀 불편하면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모파상의 노인은 결국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조차도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먼저 따지는 인간의 모습을 또 아름다운 자연 풍경하고 대비시키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.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예리한 통찰이 정말 돋보이는 작품이죠.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인물들의 행동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. 그렇죠. 그들의 그런 극단적인 실용주의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일상의 무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가장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소설 속 인물들의 이런 모습이요. 이게 뭐 특정 시대나 아니면 농촌이라는 특정 환경에만 국한된 걸까요? 아니면 사회적인 관습이나 체면 뒤에 숨겨진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일면일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타협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.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